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창업하기에 앞서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국내에서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라든지 음료들도 아기자기하게 잘하잖아요. 한국분이 미국에나 외국 가져가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가져가서 잘 된 사례들을 보시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맛있는 빵, 음료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져가시는지를 찾아보시려고 검색하면서 오셨다가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 나름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가 이분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덜컥 부동산을 이미 계약해 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을 정해놨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이미 계약해 놓고 나서 그 후에 메뉴랑 컨셉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부동산 계약은 저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계약 먼저 하시고 내가 원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걸 빨리 실행해가지고 만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먼저 어떤 것들을 누구에게 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부동산을 결정을 하면 사실 부동산에 따라서 내가 팔려고 하는 공간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되고 내가 공간에 주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판매하는 게 바뀌게 되거든요. 고집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팔아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상권, 입지, 유동인구, 배후 세대나 이런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따라서 내가 김밥을 팔지 떡볶이를 팔지 만원에 팔지 2만원에 팔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정해놓고 가시면 원래 머릿속에 하고 싶었었던 게 대부분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건물이나 공간을 좀 보러 다니시기를 먼저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면 하고 싶고 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집에 가면 빵이 엄청 맛있고, 어떤 카페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엄청 맛있고, 또 다른 카페를 가보면 팥빙수가 너무 맛있고 크림 커피가 너무 맛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맛있고 좋은 것들만 다 갖고 와서 내가 다 팔면 되겠다, 그러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메뉴를 매장에다가 팔려고 설정을 하는 거에서부터 이 메뉴, 어떠한 메뉴에 따라서 그 메뉴만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팥빙수를 한다 그러면은 눈꽃 빙수기를 사야 될 것이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좋았는데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고 기계를 살 것이고, 와플이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으니까 와플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와플 기를 살 것이고, 이렇게 메뉴에 따라서 특수하게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 것들을 판매할 때는 요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 메뉴 하나 때문에 이거를 쓰는 게 맞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눈꽃 빙수기를 샀다라고 하면 팥빙수 이외에 이 장비로 어떤 메뉴들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면 그냥 아이스크림만 팔 건지 이걸 음료에다 올려서 팔 건지 디저트에다가 같이 넣어서 팔 건지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시고, 너무 다양한 메뉴 중에서 한 메뉴를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그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메뉴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뭐 많아서 좋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메뉴들 중에서 특색 있는 거, 정말 이 매장에 하나 제일 좋은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템을 확장할 수 있게끔 넓게 펼칠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하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기계만 하나만 놓고 뭐 아이스크림을 다양하게 확장해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기계를 다 가지고 오면 사실 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장비 사용법들을 다 숙지시키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원래 커피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하시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매뉴얼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사업하실 때 너무 사람에 의존해서 하시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나 퀄리티 컨트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봤다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장비, 많은 제품들, 많은 메뉴들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덜어내는 거,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하고 싶은 메뉴들이 있으면 이건 빼도 되겠다, 저건 빼도 되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빼서 정말 최소한으로 처음 시작해 보시고 나서 반응을 보시면서 늘리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메뉴가 시작부터 30가지라면 그 30가지에서 팔기 시작하잖아요. 못 뺄 거예요. 아마 손님이 이걸 찾았었는데 어떻게 한두 번이라도 팔렸으면, 한두 번이라도 맛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메뉴는 못 빼요. 그래서 메뉴를 좀 간소하게 하고 뭐 시즌별로나 새로운 메뉴나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을 때 신중하게 고민해서 차근차근 늘려보시고 장비도 도입하시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뭘 팔지 고민을 하시고, 그래야 장비들도 세팅이 되거든요. 내가 무슨 장비를 쓸지 세팅이 돼야 부동산을 볼 때 주방이라든지 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라든지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 고객들이 앉아있는 공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 줘야 설비라든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계가 들어갈 자리가 완벽하게 다 정해졌으니까 설비 공사하기도 수월해지고, 추후에 문제가 없게끔 좀 깔끔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밟혀 나가야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나 바를 설계했을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메뉴 그리고 팔고 싶은 컨셉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에 맞는 장비들을 어떻게 구매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컨셉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부동산을 결정하시고, 이거를 하면서 부동산은 계속 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후에도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이랑 연락이 되어서 이분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고 제가 나름의 도움을 드려가지고 반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남겨볼게요.